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건석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릴 주제는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지기능 장애에는 치매와 선망 그리고 기질성 정신장애와 같은 질환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와 선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고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한 것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쉽게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고 알아차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이와 같이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중에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신지체가 있는데요. 정신지체와 치매의 구별점 중에 하나는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발달 자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치매는 어떻게 보면 정상까지 성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개 노령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치매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대개 한 노인 인구에서 10%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진단을 더욱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삶이 더 길어지고 하면서 이와 같은 유병률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0% 내외로 보긴 하지만 여성분들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5세 이상 증가할 때마다 대개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억력 저하나 이런 기능 저하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동년배에 비해서 더 떨어지게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변화가 있다면 그건 변화의 근거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뇌사진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검사는 분명히 저희가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치매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능에 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뇌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기능의 차이가 먼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뇌의 축소, 뇌 위축이나 이런 소견들이 있긴 하지만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상학적 변화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냥 다른 원인 없이 노화 과정으로 생겨서 생기는 인지기능 장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외에 혈관에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 우울증, 음주,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영양 상태 불균형 이런 것들, 약물,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치매 역시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치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장애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기억력 깜빡깜빡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견딜만 하고 동년배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치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하나 구별해야 될 점은 의식 상태가 저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혈당 상태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황을 잘 알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치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신체 상태에 대한 평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거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많아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나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40대 분들이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치매 아닌가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준은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65세의 기준은 한국 나이 기준이 아니라 만 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전에 오면 초발성 치매라 그래서 조금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는 것은 오히려 기억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인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65세 이상이 돼서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곳에서 검사를 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와 같은 뭔가 위험 요인이 있거나 할 때는 미리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기능 장애가 주요 증상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하고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보통은 초기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활동들에서 지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돌보는 생활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돈 관리를 하는데 좀 실수가 생긴다거나 뭐 요리를 할 때 맛이 좀 변했어요. 뭐 예전에 요리 되게 잘하시던 분인데 간이 짜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가끔 자주 잘 태워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남들과 뭔가 공유하는 활동에 있어서 먼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스스로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일상활동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화장실 가고 옷을 입고 무언가 다른 사람과 교류해서 나를 관리하는 능력들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것이 주요 증상들이 되게 되고요. 가장 흔한 것은 기억력 장애가 되고요. 수행 능력 역시도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치매의 양상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무엇이 중요한지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기억력 장애 증상들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최근 기억부터가 사라지세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먼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어르신 뭐 드셨어요? 라고 얘기를 여쭤보거든요. 그런 가장 최근 것들. 오늘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뭐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보통 질문을 해드려요.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손주 이름 잘 기억하고요. 아들, 딸 잘 구별합니다. 치매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억력 장애 증상은 옛날 거는 사실 보존이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건 최근 것부터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여쭙고 확인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장애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뭔가 단어, 생각이 잘 안 나요. 사실 뭐 제 나이부터 벌써 그렇긴 한데 환자분들 뵀을 때 성함이 기억이 누구셨더라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와 같은 언어 장애,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거나 뭐 단어나 숫자에 대한 기억력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하게 되면 언어 자체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행 장애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 같은 것의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예전에 이 도구를 썼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도구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요리 도구를 예전에 썼는데 이거 예전에 어떻게 썼었지 뭐 이런 것들 집안일의 순서를 잘 모른다거나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들 조직화하기 힘들거나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치매랑 구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은 그냥 그 회상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고요. 학습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집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기억력 외에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능력 자체는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을 하게 되고 치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끼치느냐 여부도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 역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저희가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과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르신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오시면 대부분 치매일 가능성이 있고요.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도무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오시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좀 더 커요. 치매는 오히려 주변 사람에 의해서 더 발견이 되어지게 되고 우울증은 내가 좀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게 되고요. 뭐 꼭 이걸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기능이 쭉 떨어지게 되고요. 우울증은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
따라서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간이 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문제들로는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먼저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우울증의 경우에는 기분 장애, 먹고 자는 것들이 먼저 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지속 기간은 치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를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가는 곳에 차가 주차돼 있어요. 차가 확 내려가진 않지만 브레이크가 살짝 풀려서 조금씩 내려가는 과정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는 거고 병원에서의 치료는 그 속도를 좀 줄이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하게 되고요.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 있을 때나 잠깐 생기는 거지만 회복되고 나게 되면 기억 장애 증상은 역시 같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의 경우에는 기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긴 하지만 우울증에서 기분은 우울하고 처지고 약간 의욕이 없고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지기능 장애 역시도 치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되게 계속 기능이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울증은 언젠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와 같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장애 호소에 대해서도 치매는 나는 감추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당혹스러워하세요. 내가 이거 옛날에 했는데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어제 내가 뭔가 누군가랑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우울증은 내가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것 역시도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애써서 내가 답을 하려고 그래요. 틀려도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약간 비슷하지만 틀리게 되는 거고 우울증이 있으시는 경우에는 그냥 아유 나 이거 해서 뭐해요 귀찮아요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주의 집중력은 우울증에서는 보존되기도 하고 치매에서는 조금 더 불안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 병력과 같은 걸로도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은 여러 가지 인지기능 증상, 수행 능력의 증상, 행동 심리적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내가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불편해지는 일도 있으세요. 집에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뭔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망상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게 되어서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흔하게 있는 치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긴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50% 이상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질환을 배제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에서 나오지 않아요. 혈액검사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대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생기게 되고 인지기능 자체가 점차 저하가 되게 됩니다. 행동이 틀려지게 되고요. 가족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시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요. 질병 초기에는 이런 이상 소견 자체들이 가족들만이 발견하게 돼서 오히려 진료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많이 생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치매에 생기신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는 경우, 유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유전,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한 뇌가 다쳤던 적이 있으셨던 뭔가 조그만 사고나 이런 거라도 두부 이상 있는 경우에 생기실 수 있고 다운 증후군이라 그래서 유전자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좀 더 치매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음주나 흡연, 혈압, 당뇨 이와 같은 신체 질환이 있을 때도 어떤 뇌에 뭔가 영양이 골고루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을 미리 찾아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구별할 질환 중에 하나가 약간 치매와 선망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어르신 중에서 가끔 뭐가 보여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낮에는 괜찮은데 특히 밤에만 많이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루이 소체 치매라 그래서 뇌에 루이 소체가 침착되면서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병의 특징은 뭐가 보인다, 환시를 주요 증상으로 하게 되고
행동이나 이런 증상에선 파킨슨병이랑 좀 비슷합니다. 파킨슨병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몸이 좀 굳어지고 약간 구부정해지고 어떤 걸음걸이도 종종 걸음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와 같은 질환에서 행동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약을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 뭐가 보입니다라고 하시게 될 경우에는 뇌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루이 소체 치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면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들로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뇌의 구조적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인지기능 저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잘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무언가 다른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물 치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입니다라고 의심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검사를 하자 그래요. 다들 치매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검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검사에서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 치매는 좋아질 수 있는 치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뇌에서 물이 가는 길이 막혀서 생기는 치매도 있고요. 암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기억력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아까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언덕에 있는 차를 옮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사실 그렇게 다양하진 않긴 하지만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뇌의 혈류를 좀 더 늘려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늘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의 목표는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속도가 줄게 되면 우리 생명은 어차피 유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을 좀 더 늦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선망인데요. 치매랑 동일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기억을 잘 못하게 되고 너 누구야 하면서 인지를 못하시게 되고 행동상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생기게 되세요. 주요 수술, 뭔가 주요 질환에는 수술 아니면 몸 상태에서 전해질이 불균형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간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선망이고 뭐 술 드셨던 분들 같은 술을 갑자기 끊게 되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거예요. 몸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는 인지기능 개선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도록 잘 몸을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선망의 두 가지 구별점은 선망은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정말 빠르게 뭔가 나타납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뭔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가족들 역시도 그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달 후에 보니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잘 교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선망 역시 좋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꼬마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입원해서 열이 나게 되면 막 이렇게 열성 경련처럼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막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뇌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청소년기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노인에서는 주로 보통 하는 것이 중환자실에 가실 정도의 수술. 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요 뼈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이러셨을 경우에 많이들 생기시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혹하지 마시고 선망인 것 같다 하면 이와 같은 인지 장애가 있으니 진료를 봐주세요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서 진료를 해드리고 행동적인 면에서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되게 되고요. 대개 의식장애와 주의력 저하가 됩니다. 많이들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낮에는 멀쩡해요. 네, 근데 밤이 되면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막 나가야 된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멀쩡한데 밤에 그래? 그러면 낮에 여쭤보면 낮에는 멀쩡히 잘 대답을 하시는데 밤에 보면 너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주기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매에 비해서 선망은 환시나 환각과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겪게 되고 혼란이 뭔가 변화가 있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발병 시기가 좀 더 이르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망에 대한 치료는 좀 더 익숙한 환경으로 좀 만들어드리고 밤에는 너무 어둡지 않게 약간의 미등을 켜드리고 시간을 알 수 있게 큰 시계나 달력 같은 것들을 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인 질환을 먼저 그러니까 낫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치매는 만성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반면 선망은 급성적으로 뭔가 이벤트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 일주기 변동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치매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늦추는 반면 선망은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마지막 강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치매와 선망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는데요. 그런데요, 이 선망 증세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별다른 치료 없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원인이 교정되게 된다면 선망이 좋아지게 되고요. 네, 사실 아까 강의에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치매와 선망이 동반되는 경우도 좀 있으시긴 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일주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방청객 어머님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선망 증세가 있는데요.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기는 해서 사실 선망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몸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꼭 먼저는 정신과를 방문하시기보다는 내과나 이런 곳을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개념으로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하신 내용 중에 이것만큼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는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고 선망은 일시적으로 가역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구별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정말 아쉽지만 네, 이번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인생 그리고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 몇 번 강조해드리긴 했지만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낮에 햇빛 보고 산책하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다들 정말 하기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교수님 강연 더 듣고 싶은데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건석 교수님의 모든 강의는요, CTS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의 강의 빠짐없이 시청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100세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